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7일입니다. 며칠 전에 북한에 불법 억류되었다가 고문을 받아서 완전히 뇌사 상태에서 1년 6개월 만에 부모 품으로 돌아온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북한 정권은 유족에게 5억 달러를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5억 달러를 손해배상하라. 이 원비어 학생이 구금된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선전물 하나, 북한의 체제 선전물 하나를 가져간다는 것을 절도죄 이걸로 해가지고 억류하고 고문하고 해서 사람을 완전히 폐인으로 만든 다음에 돌려주었습니다.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토 원비어 하면은 북한 인권 탄압을 증거하는 아주 상징적 사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오토 원비어는 이렇게 2016년 3월 모습은 이렇습니다. 2016년 3월은 그러니까 구금된 지 2달 뒤인데 이번에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그 한 달 뒤 이렇게 멀쩡하던 청년이 한 달 뒤에 뇌 조직의 심각한 손상을 받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문에 의한 것이다. 고문 중에서도 전기 고문, 전기를 통하게 하는 고문. 여러분 전기에 한번 노출된 적이 있습니까? 찌릿한 거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죠. 가끔 이 손을 잘못 건드렸다가 그걸 계획적으로 고문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걸 사람이 견딜 수가 있는 건지. 이 전기 고문 잘못당하면 정신 이상 되어버립니다. 또 이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벤치를 가지고 이빨을 뽑는 고문을 했답니다. 어느 영화에 많이 보았을 겁니다. 제 영화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거로 이게 자료가 제출됐는데 원비어가 북한으로 여행을 하기 전에 찍었던 치아 사진과 돌아왔을 때 찍은 치아 사진을 딱 비교를 했더니 앞이빨 2개가 완전히 뒤로 꺾어져 있습니다. 요렇습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게 북한에 억류되기 전에 미국에 살 때의 이빨인데 아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아랫이빨 2개가 뒤로 완전히 휘어져 있습니다. 꺾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벤치로 이빨을 꺾어버리는 고문을 했다는 증거라고 지금 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빨로 치아를 꺾는다 또는 치아를 뽑는다, 생이빨을. 여러분 치과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빨 치료할 때의 그 고통 아닙니까? 고통. 그것을 인간에게 고문의 한 방법으로 가해서 이런 짓을 해가지고 멀쩡한 젊은이를 죽인 김정은 정권,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참살한 그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람, 그 김정은이가 보내준 풍선개가 새끼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새끼 6마리 사진을 성탄절 메시지에 올리는 대통령. 언젠가는 기록에 남습니다, 이게. 히틀러와 친했다. 히틀러의 귀움을 받았다. 라고 지금 자랑하고 다니는 서양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매장되죠. 김정은 정권이 타도될 때 지금 남한에서 김정은이를 상수로
들고 환영하자고 했다는 사람, 환영하자고 설치고 다니는 젊은이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라고 외치고 다니던 사람보다 훨씬 더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고 후대까지도 그 불명예가 이어질 것입니다. 벤치로 이빨을 뽑는, 이빨을 휘게 하는 이런 고문을 했다는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내가 영화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마라톤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라톤맨. 마라톤맨이라고 하니까 무슨 스포츠 영화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무시무시한 영화입니다. 마라톤맨. 1976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더스틴 호프만이 나오고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 연극 배우 출신 로렌스 올리비에가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로렌스 올리비에가 나치 독일의 치과 의사로 나옵니다. 이 치과 의사는 뭐 하는 자냐 하면은 고문 전문가입니다. 고문 전문가. 치과 의사가 고문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디서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대학생인 더스틴 호프만을 불러가지고 형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백받기 위해서 드릴을 가져와 가지고 더스틴 호프만의 이빨에 구멍을 내는 고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가 세계 영화 역사상 가장 무서운 장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장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이 치과 의사 역을 하는 게 로렌스 올리비에입니다. 로렌스 올리비에는 아주 서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유명한 햄릿 역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유명한 배우인데 이 악역으로서 더 유명해졌어요. 왜냐? 인간이 이빨을 간다. 이빨에 구멍을 뚫는다는 그 상상만 해도 그 고통이 실감 날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 우리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사모하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멀쩡한 미국의 전도양양한 젊은이 이빨에다가 이빨을 벤치로 뒤로 그냥 젖히는 이런 고문을 하고 전기 고문을 해가지고 뇌사 상태로 만들었다. 이게 이 재판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런 살인마 김정은을 쌍수로 환영하자는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그런 말이 목구멍에서 나옵니까? 이번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베럴 하월 판사인데 이분이 의견서를 공개를 했는데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를 담으면서 윈비어 측이 제출한 여러 자료들을 여기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에서 촬영된 뇌 촬영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해보니까 원비어 학생이 뇌 손상을 받은 시점은 이미 2016년 4월입니다. 2016년 1월 2일에 출국하기 직전에 구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석 달 뒤에 고문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뇌 손상이니까 이게 아마 전기 고문과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듭니다. 원비어 학생에게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선전물 가져가는 거를 무슨 간첩 비슷하게 몰아가지고 15년형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이 북한 노동당 정권, 이 북한 노동당 정권이 평화의 사도입니까? 대한민국 국군 장교단 여러분, 이런 김정은이를 상수로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로 환영을, 벤치로 이빨을 꺾는 그런 고문을 스스로 한번 받아볼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이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히틀러와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같은 자들입니다. 반인도 범죄자입니다. 인류의 적이란 뜻이에요. 인류의 적. 반인도 범죄자는 반민족 범죄자보다 등급이 몇 단계 위입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Crime against humanity는 뭐냐? 규정한 내용이 이겁니다. 조직적으로 광범위한 인간 말살, 살해, 납치, 강간, 굶어 죽이기, 학살을 하는 범죄를 Crime against humanity라고 합니다. humanity. 여기 보면은 원비어 이 학생은 이 발에 상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발의 상처를 보인 것은 전기 고문을 할 때 발에 무슨 전극을 연결해서 했든지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충격과 펜치를, 전기 충격에 의한 고문, 또 끔찍한데 펜치를 가지고 생이빨을 뽑는 고문, 이걸 당해서 망가진 오토 원비어 5억 달러 배상도 사실은 값이 사죠. 당시 원비어는 심각한 뇌손상과 함께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인도되었을 때 의식불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막내 여동생은 소리를 치며 비행기 밖으로 달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이 사실은 시신이 되어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곧 뭐 사망을 했습니다만. 이런 살인마 김정은을 숭배하는 한국 사람이 있고, 이것을 정권이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이번에 김정은 환영하자는 이 철없는 젊은이들의 이런 행동을 사실상 이 정권이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이 국가보안법 명백히 위반하는데도 현행법으로 처벌받지 않고 그 구호도 떼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정권이 봐주는 거죠. 정권이 봐주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히틀러를 지지하는, 히틀러를 환영합시다라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을 이스라엘 경찰이 단속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수상이나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국에는 있습니다. 한국에는 있어요. 이런 예는 들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에 서구의 좌파 지식인들도 약간 머리가 돌아가지고 소련 독재자 스탈린을 칭송했습니다. 스탈린을 E.H. 카라는 역사는 무엇인가라는 책을 쓴 영국의 지식인은 소련이 잘하고 있다는 방대한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한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데, 소련 독재자 스탈린이 그때 1930년대에 무지막지한
학살과 도살과 숙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럽의 좌파적 지식인들이 거기에 눈을 감았습니다. 심지어 좌파는 아니지만은 좌파의 동정적이었던 프랑스의 앙드레 말로라는 소설가는, 나중에 이분은 문화상 장관까지 한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종교재판이 기독교의 본질적 권위를 훼손하지 않듯이 모스크바의 재판도 공산주의의 본질적 권위를 훼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을 해줍니다. 이런 분위기를 폴 존슨이라는 영국의 언론인이 모던 타임스라는 20세기 통사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스탈린주의를 변호하려 한 서구 지식인들의 시도는 그들을 자기 부패의 과정에 빠뜨렸다. 이는 그들의 글을 통하여 그들이 국가로 전이되었는데 전체주의 체제의 고유한 도덕적 타락이 옮겨 붙었다. 대표적인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풍조였다. 리오넬 트릴링은 유럽의 스탈린주의자들이 늘 조심하고 경계하면서 노력하는 정치 풍토를 파괴하였다고 정확히 분석했다. 무슨 말이냐면 스탈린을 변호하는, 살인마 스탈린을 변호하는 지식인들 때문에 서구 정치가 타락했다는 겁니다. 유럽 정치가 타락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변호하는 한국의 지식인들,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혼이 지금 타락하고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영혼이 타락하고 있다. 영혼이 타락하고 있다. 이 이상의 범죄는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폐하라고 소리치면서 또는 독립운동가를 잡아 넣던 그는 친일 경찰이라든지 친일파보다 지금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좋아하는 것이 더 악질적이고 더 타락한 영혼입니다. 일제시대는 그렇게 하라는 강압이 있었으나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찬양하라는 강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악마를, 살인마를 좋아하는 것이죠. 마라톤맨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는 스릴러 영화인데 아주 돈을 적게 들고 돈을 많이 번 영화입니다. 더스틴 호프만의 절정기 때 나온 영화고 로렌스 올리비에라는 위대한 배우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배우는 좋은 사람 역도 근사하게 하고 악마 역도 제대로 합니다. 그야말로 여러 얼굴의 배우죠. 로렌스 올리비에. 감사합니다.